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네,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오늘 6월 8일이죠? 네, 6월 8일 오늘 주말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제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이평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기법 강의를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이평선의 오해와 그 다음에 이평선에 대한 오해와 이평선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던 이제 종목들 있죠. 이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뉴스 나온 것들을 먼저 좀 체크를 좀 해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뉴스 나온 걸 보니까 어제 이제 미국 증시죠. 잠깐 보시면 좀 편안하게 오늘 방송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제 시황 설명은 따로 안 드릴 건데 요거는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도 1% 이상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랑 특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1.6%까지 이제 크게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 있죠. 네, 국제유가도 이제 반등도 강하게 나왔고요. 어제 여기 프랑스 1.6%, 독일, 그 다음에 영국 등도 아주 강하게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세계 증시가 이제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하고 최근에 멕시코하고 관세 부과 때문에 이제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요 관세 문제도 지금 타결이 됐다고 이제 확정이 돼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도 중국 쪽에서 지금 긍정적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친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의 이제 긍정적인 이제 얘기로 지금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도 유럽도 일반적인 상승이 아니라 이제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 지금 이제 미국이랑 멕시코 관세 문제 해결됐고,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도 중국 쪽에서 이제 좋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제 뉘앙스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주말 특강 이제 쭉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마음 편안하게 오늘 주말 특강을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이평선이라는 게 이제 아마 다들 뭔지 아실 거예요. 그죠?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줄여서 이제 이평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평상시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또 해드리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평선을 많이 보시는데, 특히 우리나라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많이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게 좀 있어요. 한마디로 외국에서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HTS를 이제 보통 설치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이동평균선이 4개 정도는 설정이 되죠. 5일선, 21선, 60일, 120일선, 그리고 이제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그런 이제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주식 관련된 종목들을 차트를 보시면 거기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평선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 이동평균선인데, 이게 좀 안타깝게 제대로 좀 활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그냥
뭐 하여튼 뭐 차트를 보실 때 항상 이동평균선을 보시는데 제대로 이제 쓰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좀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이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을 이제 사례로 들어서 아주 이해하기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제 그 이동평균선이 이제 그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이평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저도 하겠습니다. 이 이평선이 이제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많더라고요. 뭐냐면 5일선, 뭐 21선 이렇게 있죠, 그죠? 뭐 61선, 보통 121선 이렇게 네 개를 보통 많이들 보시는데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그죠? 5일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5일이죠. 5일 동안에 그 주가가 이제 그 주가의 보통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하는데 5일 동안 주가의 종가를 다 더해서 5로 나눈 거죠, 그냥. 네, 그래서 5일 이동 평균선인데 그걸 이제 그 점들을 이제 이어서 선을 만든 거죠. 근데 이 5일 이동 평균선은 한마디로 뭐냐면 일주일이죠. 왜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주식시장이 진행이 되고 뭐 이틀은 쉬니까 이게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21선은 한 달에 이제 보통 4주죠. 5주인 경우도 있지만 거의 4주죠. 그래서 요거는 한 달치겠죠. 네. 요거는 3개월. 121선은 뭐겠어요? 6개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은 또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한 분기를 얘기하죠. 1, 4분기, 2, 4분기. 그 6개월은 이제 뭐겠어요?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뒤에 뭐 201선, 241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이제 활용을 하시면 돼요. 요 중에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요 녀석이에요. 네, 요게 이거를 저는 가장 많이 그래도 이 네 개 중에서는 이거 말고도 뭐 저도 보는 게 더 있겠지만 그 중에서 요거를 제일 좋게 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제일 그 하대하는 게 뭐냐면 21선이에요. 21선은 거의 안 맞기 때문에 믿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요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한 달, 3개월, 6개월 이런 식의 이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잘 쓰셔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단순한 지지선이나 아니면 단순한 저항선 역할을 잘 하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특히 이제 여기 5일선이나 21선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 이동평균선을 이제 각각의 이동평균선을 이제 생명선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생명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5일선을 주가가 이 5일선을 깨지면 그 주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1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1선을 생명선이라고 여기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1선을 이탈했을 때 이거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 세력들이 요즘에 일부러 깨요. 그래서 좀 전에 이 이평선을 실제로 지지하거나 뭐 저항을 받는 경우는 없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지지하거나 저항을 하진 않는데 그냥 차트를 봤을 때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얼마든지 깰 수도 있고 얼마든지 무시하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평선이 깨졌다고 각각의 뭐 5일선이건 뭐 21선이건 61선이건 때로는 121선이건 주가가 여기를 깨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망하시거나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평선을 왜 볼까요? 옛날에는 이게 잘 맞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지지와 저항으로 잘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아까 제목이 뭐였죠? 이평선에 대한 오해라 그랬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오해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이 이평선이 깨지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21선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정리 좀 하고요. 예를 들어서 21선이 이제 보통 저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21선이 깨지면 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급등을 하면 밑에 21선이 보통 이렇게 진짜 따라서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주가가 여기를 이렇게 깨고 떨어지면은 개인들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쭉 뭐 주가가 이제 상승에 나오면 조정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하다가 여기를 딱 깨고 내려오면 개인들이
그때부터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깨고 내려오니까 개인들이 여기서부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특히 어디서 그러냐? 지수에서 그래요. 네.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이 얘기 많이 해드렸거든요. 개인들은 여러분들 그 보조지표 보면은 왜 그 심리선이라는 거 있죠? 심리선을 따로 보실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지수나 아니면 종목 그 주가에서 21선을 이제 이탈하면요, 개인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근데 21선을 지지하고서 살짝 올리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요? 조만간 급등 나올 것 같이 생겼거든요, 차트가. 그래서 21선에서 이렇게 살짝 머리를 들면 그렇게 개인들이 좋아하고요. 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오면 극도의 스트레스와 짜증, 공포, 두려움, 하여튼 이런 걸 느낍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어디 있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네, 좀 이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뭐냐면 여기를 주가가 21선을 이런 식으로 깬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여기를 깨지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요즘에는요, 그냥 21선 그냥 무조건 거의 깨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세력이 매집을 해놔도요, 깨고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70에서 80%는 20선 지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5일선이건 21이건 60일선 주가가 여기를 깬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이평선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 부자가 되기는커녕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가난해질 수 있어요. 왜요? 이평선이 옛날처럼 그렇게 지지와 그런 걸 잘 하질 않습니다. 이거를 빨리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시냐? 오늘은 그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할게요. 이평선을 쓸모없다, 이런 거 보지 마라, 뭐 이렇게 욕하고 싶어서 오늘 시간을 마련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이평선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개인들은 이제 이거를 그냥 이 각각의 이평선을 그냥 생명선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명선이 이제 깨지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21선이고 61선이고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 제대로 된 활용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방금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 이평선은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 지지선, 생명선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시장이 약세인지 강세인지 그 정도 확인할 때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시장이 정말로 좋으면 아까 이렇게 21선을 이렇게 이제 그었었죠, 그죠? 그 여기를 주가가 이렇게 눌렀다가 막 바로 튕겨져 올라갈 때도 있고, 아니면 내려오는 척하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아예 내려오지도 않고. 이렇게 가면 뭐겠어요?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세인 거죠. 아, 시장이 되게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21선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60일선이건 뭐고 5일선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팍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버벅거리고 또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21선을 이렇게 한꺼번에 못 제끼고 한 방에 못 제끼고 내려온다. 그러면 아, 시장이 좀 약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특히 이게 지수다, 코스피, 특히 코스닥 지수 이런 거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서는요, 개인들의 심리가 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안 좋아요. 최악입니다,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딱 그래요. 요즘에 개인들 심리 되게 안 좋죠? 솔직히 여러분들도 5월달에 되게 힘드셨죠? 뭐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 내기가 너무 힘드셔서 2월달도 힘들었다 그러고 3월달도 힘들었다 그러고 계속 매달 힘들다 그러세요. 근데 5월달에 이제 특히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지수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지수가 어땠냐면 현재 위치를 잘 보시면 돼요. 이제 코스피 지수부터 잠깐 살펴보죠. 이거는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 코스피부터 보시면 여기 이제 빨간색 선이 21선입니다. 네. 이게 지금 어디 있어요? 주가가 여기 밑에 있었죠? 21선 밑에. 21선 깨고 내려온 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4월 말 여기였는데, 개인들의 심리가 정말 올해 최악으로 안 좋았을 때가 딱 3번 정도 있어요.
언제냐면 1월 초. 여기는 뭐 개인들 거의 그냥 초상부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코스피 지수 2,000 깨져가지고 막 뭐 하여튼 그때 비관 논자들 다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 다음에 여기 3월달 여기가 심리가 그렇게 안 좋았었어요. 최악이었습니다. 이때보다 지금 더하죠? 여기죠. 심리가 특히 어디에서 안 좋았냐면 바로 요 지점이에요. 요거 지난달 옵션 만기일날 음봉 하나 딱 맞고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진짜 심리가 최악이었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본인 종목에만 이제 그 온 집중을 이제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종목만 보는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을 리딩을 하기 때문에 회원들을 리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보거든요. 그죠? 저는 종목하고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도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개인들의 심리 같은 걸 더 잘 알겠죠. 그죠? 심리가 최악일 때가 요 지점이었어요. 1월달, 1월 초, 그 다음에 3월달, 그리고 5월달이었어요. 근데 특징이 뭐예요? 21선, 여기 빨간색이죠. 21선 밑에 있죠. 여기 있을 때 심리가 최악이었어요. 네, 요번엔 진짜 거의 뭐 정말 최악이었어요. 여기에서 있을 때는 21선을 이탈했을 때 어떻다고요? 개인들의 심리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이 정도로 활용하시면 돼요. 일단 지수가 좀 흐름이 좀 약하고 지금 이렇게 깨지니까 개인들 심리가 최악이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식하지 말아야지? 아니죠. 그런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최악이라면 심리가 최악이면 바닥이겠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종목을 또 사셔야 되겠죠. 그죠? 뭐 사시면 되겠어요? 이럴 때 이렇게 개인들이 심리가 안 좋을 때 개인들이 많이 물리는 종목이 있어요. 그 개인들이 완전히 천대시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거를 잘 구분해서 종목을 공략하면 이것만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이평선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21선 위로 살짝 올라탔죠? 안 내려오죠? 네. 금요일날 미국이랑 유럽이랑 급등했는데 이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월요일날 시원하게 양봉 하나 뽑아주면 정말 좋은 거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보실까요? 코스닥은 이제 개인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개인들의 심리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안 좋아졌냐면 21선 깨고 내려오면서부터 개인들의 심리가 안 좋아졌고 700포인트라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 거기를 깨면서 개인들의 심리는 완전히 무너졌죠. 근데 지금 어때요? 21선 위로 바로 올려버리죠. 단 이틀 만에.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다가 단 이틀 만에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딱 급등 나오니까 대번 들어와 버리잖아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아요. 시장이 약세인지 강세인지 그리고 개인들의 심리가 지금 어떨지, 즉 개인들의 심리가 과열인지 아니면 비관적인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평선입니다. 특히 21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1월달에 급등을 많이 했죠. 그래서 개인들이 1월 말부터 2월달에 이제 수소차 그렇게 급등 바닥에서 막 2배, 3배 이상씩 급등한 그런 이제 수소차들 공략을 많이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유니크였죠,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21선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21선이에요. 근데 개인들이 용감한 거예요. 21선하고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막 추격면서 들어간 거예요, 개인들이. 21선 오니까 반등 나오겠거니 해서 또 산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세력이 어떻게 해요? 그냥 밀어버리죠. 이걸 보시면 뭐예요? 21선이랑 이 주가랑 많이 벌어져 있죠? 네, 주가는 여기 있고 21선은 여기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같은 날로 따져야 되니까 주가는 여기 있고 21선은 여기 있죠? 서로 굉장히 멀죠? 멀다는 얘기는 뭐예요? 둘 중 하나예요. 과열이거나 굉장히 비관적이거나. 근데 이거는 급등한 차트죠? 그럼 뭐겠어요? 굉장히 과열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용감하게 사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평선은 주가를 끌어당겨요. 그걸 아셔야 돼요. 반대로요. 이 차트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급락한 종목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하고 지금 벌어졌죠? 주가가 이평선이 주가를 땡긴다니까요. 나중에 다시 이렇게 회복이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뒤집으면 이거는 이제 급등 차트로 바뀌죠. 원래 차트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안으로
이평선이 땡기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그러면서 어떤 조정을 이제 받냐? 이평선의 간격을 좁히는 이제 이평선 간격을 좁히는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평선이 많이 벌어졌다. 그러면 개인들이 극도로 지금 과열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벌어졌다. 그러면 뭐예요? 굉장히 비관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평선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 이것만으로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이 주가가 이제 유니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소차 중에서 개인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이런 데서 좀 인기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런 데서는 관심 하나도 안 갖고 오죽하면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2배 급등했거든요. 여기가 4,000원이었는데 여기는 8,000원이에요. 순간 급등했는데 여기에서는 개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종목을 버렸어요. 단타치로 들어온 사람도 겁이 나가지고 막 샀다가 여기 보시면 음봉 하나 나오니까 막 갖다 집어 던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한 달 뒤에 이제 4,000원짜리가 8,000원, 만원, 12,000원, 막 14,000원까지 가니까 네. 개인들이 이제 이제 좀 너무너무 과열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용감하게 돌아왔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평선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냐? 주가가 조정을 시작할 때 있죠. 네. 조정을 시작할 때 그때 이평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평선은 벌어져요. 아주 많이 벌어져요. 조정이 시작할 때는 이평선이 완전히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고요. 그럼 거꾸로 조정이 끝날 때는 이평선이 모여 있겠죠. 그죠? 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주식 사시면 되겠어요? 이평선이 벌어질 때 사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모일 때 사셔야 되겠어요? 이거 되게 간단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데 이거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이거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그냥 이평선이고 뭐고 다 그냥 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 종목이 여기서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거에만 꼽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평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트에 기본 세팅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지우지 않는 이상은 기본으로 세팅이 몇 개씩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왜요? 누가 간다더라. 응? 밑에 4,000원짜리가 지금 벌써 14,000원까지 왔는데 더 간다더라. TV 틀어보니까 맨날 이때는 TV 틀면은 쏘차 계속 쏘차 얘기만 했어요. 꼭지에선 그래요. 꼭지에선 TV 틀잖아요. 그러면 쏘차 스마트폰을 딱 키자마자 쏘차 그래요. 옛날에 화장품주 저 꼭지에서 사는데 몰릴 때도 TV만 틀면 화장품 얘기했어요. 바이오주 똑같아요. TV만 틀면 바이오주 얘기밖에 안 해요. 컴퓨터만 키면 바이오주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면 꼭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속아요. 아, 바이오는 확실하게. 아, 화장품은 쏘차는 끝까지 가겠구나. 어디에서 그래요? 바닥에서 하시면 좋은데 꼭 여기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아무튼 이제 이평선이 꼭지에서는 그러니까 조정이 시작될 때는 이평선이 벌어져 있고 조정이 끝날 때는 이평선이 모여 있습니다. 이거를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머리에 기억만 하시지 마시고 이거 꼭 활용하셔야 돼요. 이걸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좀 많이 못 버시죠.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최근에 그 지수가 21선 밑에 들어가 있고 뭐 이제 코스피 지수는 2000포인트 깨기 직전에 가 있었고 코스닥 지수는 700포인트라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를 일단 깨놨더니 개인들의 심리가 지금 처참하게 무너졌죠. 지금 개인들의 심리가 살아났다고 생각하세요? 안 살아났어요. 네, 잠깐 이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개인들의 심리가 살아났느냐? 하나도 안 살아났어요. 전 그거 대번에 알아요. 왜냐면 방송을 해보면 대번 알거든요. 21선 올라온 지가 며칠 안 됐죠? 딱 이틀 됐어요. 코스닥 지수인데 딱 이틀 됐어요. 코스피 지수 마찬가지죠. 21선을 처음에 회복할 때 개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면 좋은데 나중에 언제 사냐면 21선 타고서 주가가 꽤나 올라왔을 때 요 정도에 있을 때 사요. 그러니까 꼭 조정 전에 산다니까요. 조정이 끝난 시점에서는 안 사요. 근데 21선 올라오는 거 보면서는 안 산다니까요. 나중에 한참 뒤에 주가가 꽤나 올라갔을 때 그때 많이 회복되고 본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들어와요. 뒤늦게. 그래서 뭐 사겠어요? 그 유니크 같은 거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기에서. 여기서 주식을 왜 살까요? 개인들이? 왜 사는 줄 아세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안전하다. 그리고 확실하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여기서 사는 거예요. 이 무서운 자리에서. 저도 여기서 못 사요. 실제 우리 회원들은 여기서 팔았어요. 이 당시에 이 기업이 자사주를 팔았어요. 이 기업의 오너가 주가 우리 회사 주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자사주를 팔고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개인들이 사고 있었어요. 회사 오너도 팔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팝시다. 다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아무튼 이런 걸 잘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업 오너도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방에서 팔았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너가 팔고 있었다니까요. 자사주를. 그거 누가 결정 내리겠어요? 그 기업의 오너가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결정을. 근데 여기서 개인들이 왜 사냐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그래도 세력들이 좀 더 올리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요번에 하여튼 제대로 자사주가 거기서 이제 매도가 나왔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기억했다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마디로 이평선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조정 전에는 조정이 시작될 때는 이평선이 벌어지고요. 조정이 끝날 때는 이평선이 모여요. 그러면 이제 실전 매매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누가 득세를 하냐면 더 간다 또 간다 이런 사람들 추격 매수자들이 이제 말이 많아요. 근데 저기 바닥에서 이 종목이 여기 보시면 바닥을 쳤죠, 그죠? 네. 찍으면서 작년 10월달에 급락 나왔을 때 좀 이제 고통스러워했었죠, 그래서 이때는 누가 득세했을까요? 비관론자들. 지수 2000 깨지고 막 그럴 때 있죠. 비관론자들이 얼마나 득세했겠어요. 상승 중에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또 깼어요. 그때 여기서 비관론자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비관론자들의 얘기를 자꾸 들으면 올바른 주식, 좋은 주식을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비관론자들이 난리쳤을 때가 어디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요 지점이에요. 여기. 그리고 1월 초, 1월 중순 여기. 비관론자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면 코스피 지수가 2000을 실제로 깼거든요. 그 뒤로 어떻게 돼요? 급등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비관론자들이 난리 쳤어요, 안 쳤어요? 엄청나게 난리 쳤죠?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올 거예요? 급등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을 이제 한 세 가지를 얘기해 드릴 건데, 자, 그 종목 보기 전에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준비 많이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꼭지, 이 조정 전, 조정을 이제 시작하기 직전이죠. 조정 시작 전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조정 이제 끝날 때, 이때의 차이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 조정 시작할 때는요 거래가 굉장히 많아요. 자, 유니크가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저는 관심 없어요. 네. 근데 여기가 그냥 오늘만 여기가 바닥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니크가 바닥인지 아닌지 난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들 공부시켜 드리려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제 하는 거니까 유니크가 그냥 오늘 여기가 바닥이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조정이 시작될 때는 일단은 거래가 되게 많습니다. 거래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죠? 조정 끝날 때는요 거래가 당연히 없죠. 여기 조정 시작할 때는 인기가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요 인기가 없죠. 거래도 그런 차이가 있고 인기도 그래요. 예전에 유니크 여기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2월달하고 3월달 4월달까지도. 지금은 아무도 안 물어봐요. 여기서는 눈만 뜨면 물어봐요. 우리 회원들 말고 이제 그 무방 회원분들이 막 메일 오고 막 그래요. 답변을 안 해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그 일반 회원분들한테는 종목 진단 안 해드립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요즘에는 문의 없어요. 인기가 없다는 거죠. 관심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고점에서 조정 시작 전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신용이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근데 조정 끝에서는요 신용이 없죠. 신용 물량도 말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웃긴 건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가요. 조정 끝자락에서는 어떨까요? 뉴스가 안 나와요. 네. 그리고 가끔씩 뉴스가 나오면 재료가 먹히긴 먹히는데 살짝 먹혀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뭐 이제 종목 토론방이나 그런데 많이 여러분들 일반 투자자분들 종목 토론방 그런데 많이 들어가시죠? 네. 그런데 들어가 보면 게시글이 여기에서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조정 끝자락에서는 어떨까요? 글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네. 거래도 인기도
그 다음에 뉴스, 뭐 신용 이런 것들이 여기 조정 시작 전에는 되게 많다는 얘기. 왜냐면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요. 여기서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죠. 여기에서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력이 떠나고 있겠죠. 여기서는 세력이 없어요. 물량을 남겨놔도 조금만 남겨놓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세력이 빠져나간 후겠죠. 여기에서는요, 세력이 있어요. 없는 척해서 그렇지.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 차이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주식을 여기 꼭지에서 있죠.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21선 있죠. 21선이나 여기 61선인데 여기에서 21선이나 61선을 보면서 아유 정확히 여기죠, 그죠? 21선, 61선인데 여기 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많이 벌어졌네. 거래도 많고 인기도 많고 야 이거 시종도 많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식 갖고 있는 분이라면 좀 파셨겠죠, 그죠? 신규로 사고 싶은 분도 딱 이걸 보면 아이고 이거 과열됐네. 다른 수소차도 한번 봐볼까? 어이구 저것도 과열됐고 이것도 과열됐네. 아 그러면 매수를 좀 보류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안 보는 거예요. 맨날 차트에다가 21선 60선 설정해놓고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수익 생각만 하니까 모든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다른 종목들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구글재즈가 급등을 했었죠. 저희 방에서도 이거 1000원부터 1100원, 뭐 1200원, 그러니까 평단가 대충 1100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1100원 정도 사가지고 중기로 이제 매수해서 나중에 실제로 여기 아주 비싼 가격에 잘 팔았어요. 5,000원 전에서 팔았으니까요. 근데 수익이 한 300% 넘게 났죠, 그죠? 네. 4배, 주가가 4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잘 팔았는데 저는 이제 저희 방에서 이제 공략한 종목 갖고만 이제 얘기를 해요. 가급적이면 거의 저희 방에서 이제 매도를 끝낸 종목이나 아니면 추천당한 종목들 있죠. 그런 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보세요. 이평선이 아까 모여 있을 때 있죠. 여기 잘 보세요. 처음에 이게 종목 얘기 몇 개 해드릴 건데 수소차로 급등을 했어요. 이게 처음에 수소차로 급등했어요. 12월 달에. 1월 초에도 좀 급등을 했는데 이때 조금 아이러니했던 게 뭐냐면 1월 말이 이제 수소차의 고점이었긴 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가도 괜찮았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벅버벅 대더니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1,300원까지 갔다가 한 1,100원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아까 유니크 보셨죠, 그죠? 이게 약간 특징이 있었는데 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세력의 냄새가 나는 거죠. 유니크를 보면 1월 말부터 1월 정확히 18일이거든요. 아까 구글제주도 고점이 1월 18일이에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하락했어요. 5월달까지. 근데 구글제지는 뭐였냐면 수소차 중에 후발주자급이었는데 이 녀석은 세력이 좀 냄새가 났던 건데 처음에 1월달부터 2월달까지 한 번 빠지고 더 이상 안 빠졌어요. 아까 대장이었던 유니크가 밑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후발주자격이었던 구글제주도 따라서 하락해야 되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안 빠지더라 이거죠.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대장님이 빠지는데 그때는 이제 구글제주가 좀 쫄병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버틴단 말이에요. 1,000원에서. 네. 이랬었어요. 가끔씩 이제 거래 조금 보이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세력들이 미리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수소차 그렇게 하락하는데 안 빠졌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래핀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날려버리죠. 그래서 5,000원까지 간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큰 수익이 나셨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이평선이죠. 네. 뭐예요? 이평선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모여 있잖아요. 세력이 관리를 하니까 이런 차트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두머리, 수소차의 우두머리가 빠지는데 똑같이 1월 18일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둘이서 똑같이. 네. 근데 안 빠지더라 이거예요. 좀 덜 간 게 있어요. 좀 그게 좀 아쉽긴 했는데 나중에 더 큰 수익을 주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식 좀 수익 좀 시원하게 주지, 그죠? 네. 이런 데서 급등 나올 때 좀 더 가지. 그럼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수익을 나중에 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크게 주는 거죠. 그래서 대박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급등 전에는 잘 보시면 돼요. 뭐예요? 다시요. 급등 직전에 이평선이 어때요? 거의 한쪽에 몰려있죠. 거래 없고 인기 없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그게 아마 다 맞아떨어질 거예요. 개인들은 항상 주식으로 돈을 버시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맨날 여기만 쳐다봐요. 왜요? 이게 더 갈 수 있을까? 이게 끝났을까? 왜냐면 사고 싶으니까요. 근데 정말로 돈 벌고 싶으시면 여기를 연구하지 마시고요. 여기를 연구하세요. 답은 여기에 있어요. 급등 직전을 연구하시고요. 더 공부하고 싶다. 이 통째를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돈 많이 버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은 여기만 봐요. 그것도 분차트로.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수익은 못 내요. 좀 작은 수익은 낼 수 있지만 큰 수익 내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제 뭐 짧은 수익이건 뭐 단기 수익이건 뭐 수익이건 뭐건 간에 이 전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단타도 잘 쳐요. 네, 똑같은 단타라도 그죠? 네, 크게 보고 치는 사람하고 너무 이제 시야가 좁게 보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기 계속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게 본인의 성향이시니까. 근데 크게 보고 하는 사람하고 작게 보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이제 구글 구글 재즈가 이제 구글 얘기 나오면서 급등하니까 뒤에 남성이 급등을 했거든요. 차트가 똑같죠. 근데 구글 재즈는 아까 수소차로에 갔었는데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낙연 관련주였어요. 이낙연 씨 대선주로 여기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상한가 나오면서 이제 12월 달에 급등을 했었는데 뭐 똑같죠, 그죠? 이렇게 급등했다 옆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돌리는데 잘 보세요. 처음에는 여기 앞에 보면 막 급락하니까 이평선들이 확 벌어져 있죠. 너무 벌어지니까 이평선이 주가를 땡긴다 그랬죠, 그죠? 아래쪽으로 확 벌어지니까 다시 좁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등이 세게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하필이면 이낙연 관련주로 부각이 돼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9일 재즈랑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으냐면 여기 보시면 1월 초가 고점이죠. 이낙연 관련주라고 했죠. 이낙연 관련주 중에 대장이 누구냐면 남선알루미늄이었어요. 지금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저희 방에서 추천이 나갔었어요. 어디냐면 요거는 단톡방에서 단톡방에 되게 저희가 단톡방 회비가 다른 데보다 비싸요. 네, 회비가 비쌉니다. 처음에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신에 종목이 세게 나갑니다. 네. 남선알루미늄이 여기서 나갔어요. 여기가 아니라 요 지점이군요, 그죠? 네, 여기다 4월달 여기입니다. 네. 요 지점에서 딱 나갑니다. 딱 수급 들어오는 거 보고 이런 데서 추천해 나갔죠. 2,000원대죠. 네. 지금은 4,000원대고. 근데 이것도 똑같은데 남성 설명하려다가 일로 왔는데 잠깐. 이게 뭐냐면 12월 1월 달에 딱 고점을 찍고 쓱 빠지고 있었어요. 대장주가 3월 달까지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남성을 잘 보시면 주가가 어때요? 쭉 들었다가 더 이상 1월달 이후로 더 이상 안 빠지죠. 네. 버티고 있던 거예요. 왜요? 재료가 있으니까. 여기 앞에서 한번 세력들이 한번 속였어요. 나중에 상한가 2개 나왔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잘 팔았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가 1,000원대에서 매수해서 3,000원대에서 잘 팔았어요. 근데 이 종목도 이제 뭐 80% 90%까지 수익이 나왔는데 이게 여기에서 뭐냐면 아까 구일전이랑 똑같은 거죠. 대장이 안 빠지는 대장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부대장이 쫄병이 안 빠지고 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다른 재료로 세력이 만들어가지고 올려버린 거예요. 실제로 상한가 나올 때 재료가 여기서 한번 터졌었어요. 재료가 이미 나왔는데 앞에서 안 가는 척 못 가는 척 해놓고 2번 더 흔들고 거래 터뜨리죠. 아닌 척 하다가 나중에 쏴버린 거예요. 세력들이 속일 때 이렇게 속이면서 갑니다. 흔들죠, 그죠? 심하게.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 이평선이 어때요? 벌어져 있죠? 다시 들었다 놨는데 이평선이 꼬여 있으니까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평선을 모으잖아요. 주가가 들었다 놨다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이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평선을 모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요. 이평선이 모이죠. 이평선이 모일 때 어때요? 거래가 없어요. 여기는요. 조정을 시작할 때는 거래가 엄청나게 많죠. 최근에 이제 상한가 2개 이상 나왔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터져서 그런데 저 자리가 거래가 되게 많은 거였어요. 비교해 보시면 되잖아요. 이제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는데 그 전에는 거래가 없죠. 근데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조사 하나 더 볼게요. 이건데 그 남선알루미늄 참 요거
요것도 아까 추천을 이런 자리에서 드렸다 그랬죠, 그죠? 이런 자리가 매수 맥점이죠. 개인들은 보통 이런 데서 주식을 사요. 조정 시작할 때 사서 어떻게 돼요? 고생만 하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방에서는 이런 데서 매수 맥점에서 추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디지털 조선을 보면 이 디지털 조선은 이제 우리 방 기존의 분들이 이제 갖고 계셨던 종목인데 이것도 이제 요번에 뭐 어떤 대선주로 새로운 뉴페이스입니다. 대선주로 이제 급등한 종목인데 일반인들 잘 모르는 대선을 보죠.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왜 꺼내놨냐면 최근에 이제 여기 3,000원 전후에서 그죠? 네. 수익을 잘 보고 다 팔았어요. 네. 일단 잘 수익을 내놓고 팔았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살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보시면 보세요. 급등 나오기 직전에 이평선이 뭐 하고 있었나? 한 점으로 모아놨죠.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벌어져 이제 급락 들어오니까 벌어졌다가 좁혔다가 다시 벌렸다가 좁혔다가 반복하는데 나중에 급등 직전에 보니까 어때요? 거의 한 점에 몰려 있죠, 그죠? 거기서 세력들이 어때요? 가자. 딱 가서 올라온. 왜냐하면 거기에서 주가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재료가 하나 딱 나오니까 세력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올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만 주가가 급등하기를 바라는 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 차례가 오면 바로 날려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국일제주도 그랬고 남성 국일제주는 이제 그래핀 관련 테마주로 이제 급등시켜버렸고 남성도 이제 구글이랑 협업한다는 얘기 나오니까 그때 올려버린 거예요. 디지털 조선도 마찬가지고 유니크도 지금은 눌러놨지만 앞에서 정부에서 수소 차익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력들이 올려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지금 힘들고 여러분들만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력들도 지금 칼을 갈고 있어요. 왜요? 크게 한번 쏠려고. 지금 이제 이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유니크는 이때 낙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좀 이제 과학이 좀 떨어져 있었죠, 그죠? 그런데 최근에 어때요? 국일제주도 그랬고 디지털 조선도 그랬고 남성도 그랬고 남산 알루미늄도 그렇고 이평선이 많이 모여 있죠. 네, 저게 바로 조정이 끝날 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평선을 잘 활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수익을 좀 극대화를 좀 많이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 얘기해드린 게 뭐냐면 이평선을 이제 단순하게 뭐 지지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이평선을 뭐 생명선이라고 여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들 심리, 그 다음에 시장이 약세인지 강세인지 구분하는데 이평선만큼 좋은 게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차트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볼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 전인지 조정 끝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아주 좋은 그 지표 중에 하나예요. 네,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굉장히 오늘 중요한 거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차트는 있잖아요. 확률을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이 돼요. 확률을 높이는 데는 이 차트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건 차트를 보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또 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평선이 모여있는 것까지 확인하시는 건 좋은데 거기에서 뭐가 더 첨부돼야 되겠어요? 실적을 보고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그 기업의 실적, 뭐 기업의 상태, 그죠? 업황 이런 것들 다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개별주, 테마주 이런 거 좋아하신다. 그럼 뭐예요? 재료를 정확히 알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차트는 확률을 높이는 데는 이제 좋은 하나의 수단이지만 그것만 갖고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재료, 정보를 아셔야 돼요. 아니면 그 기업의 기업 가치를 알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갖춰지셔야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저평가인데 이게 뭐 실적 대비 저평가인지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인지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된 상태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차트 있죠? 요거를 갖다 접목을 시키시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많이 높아지겠죠. 실제로 진짜 중요한 건 재료와 거기다가 이제 경험이에요. 네, 경험이 풍부해야 돼요.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 맥점에서 공략해도 다 털려버리게 돼 있어요. 남선알루미늄도 여기서 개인들 다 털렸어요. 왜 여기서 시간을 끌어놓은 줄 아세요? 정거점에 물린 사람들 다 나가라 이거예요. 다 나가게 만들고 물량 다 받아준 다음에 여기서 날려버린 거예요. 보세요. 이 거래량이 그냥 나왔나. 지금 보니까 눌림목이죠? 지금 보니까 눌림목이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전거점도 못 넘기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막 욕했다니까요. 네. 이 자리에서. 근데 지금에 나중에 급등해서 보니까 뭐예요? 눌림목이었네. 근데 이 당시에는 차트가 이렇게 안 보인다니까요. 힘도 없고 버벅거리는 걸로 보여요. 네. 근데 지금은 내려오지도 않고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죠, 그죠? 네. 네, 아무튼 이제 이 종목도 아무튼 앞으로 아무튼 뭐 저도 지켜보면서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식은 아까 이제 차트 설명을 오늘 좀 많이 드렸지만 이제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좀 오늘 했어요. 그래서 차트는 이제 확률을 높이는데 한 몫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재료와 특히 개별주 쪽에서는 재료하고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게 참 혼자서 하는 게 힘들어요. 제일 어리석은 분들이 뭐냐면 주식을 독학하는 분들이세요. 독학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예요? 많은 돈들이 깨지죠, 그죠?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돈이 나가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독학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처음에 주식을 독학하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 비관론자들 가까이 사귀지 마시고 주위에 나쁜 전문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옆에 주위에 좋은 전문가분들도 있으니까 본인 성향에 맞는 전문가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함께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일단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 기술적 분석 중에 가장 기초인 이평선의 오해와 또 올바른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주말 특강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다음 주 이제 또 주말 특강에는 더 좋은 재료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좀 5월달에 시장이 많이 힘들어서 개인들의 심리가 많이 안 좋았고요. 지금도 여전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방송을 경청해주신 여러분들은 더 큰 수익들이 좀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녁 방송할 때 더 노력해서 여러분들 좋은 얘기를 많이 좀 해드리도록 저도 노력을 더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오늘 주말 특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